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지금 2019년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했던 청양 고추 농사를 지금 현재 마무리 하면서요, 제가 마무리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이제 고추 따놓은 포대를 나르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또 내용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좀 찍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마무리 한다고 시간이 눈꽃을 새 없이 바빠 가지고 영상도 오랜만에 지금 찍고 있게 됐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올해 제가 2019년도에 무가온으로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한다라고 그 영상을 한번 담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앞에서는 언뜻 언급하기로 올해 봄에는 새 모종을 심지 않고 고추나무를 밑둥을 잘라 가지고 절지를 해 가지고 올해 봄 청양고추를 한번 재배를 해 보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가기 전에 한번 또 위에 지금 이렇게 신초 올라와 가지고 열려 가지고 다 달린 열매들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담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아요는 아니어도 구독 버튼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올해 무가온으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재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가쪽인데, 사실은 올해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벽이 내려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25mm 피간을 해가지고 다 라인을 싹 깔아놨거든요. 왜냐면 추우면 원수를 돌려가지고 틀려고. 근데 실제로 춥지가 않아가지고 원수 가동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크게 막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기 이쪽 기준으로 제가 남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 기준으로는 최고 온도 낮을 때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 기온으로는 영하 15도, 16도 사이죠. 15.4에서 7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하 15도에서 16도까지 체감으로는 떨어졌던 어떤 그런 날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한번 벽가로 해가지고 한번 하우스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아볼게요. 대신 돌릴 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감기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시든 것들은 온 게 아니고요, 고추를 따시면서 우리 이모님들이 가지들을 부러뜨려서 따시거든요. 왜냐하면 마무리 이제 들어가니까 조심조심 따지 않고 다 부러뜨려서 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게 아니고 가지가 부러뜨려서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머네요. 자, 어떠세요? 3중이라고 하면은 겉 비닐이랑 1겹 씌우고 안에다 2중 3중 해서 총 3겹만 씌운 3중 가온으로, 비닐 가온으로만 하고, 이 겨울을 난 상태치고는 벽 가쪽은 굉장히 잘 돼 있죠. 원래대로 보면, 보통 보면 이 하우스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칸 해서 4칸,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이 모퉁이 쪽에서 해가지고
하우스 모퉁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점 해가지고 고추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많이 얼어요. 그래서 얼어서 죽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언 것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온수를 한번 벽가로 쭉 돌려가지고 온도를 유지해 보려고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춥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작업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죽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연두빛이 살짝 도는 잎사귀들 보이죠? 이게 다 신초인데요. 다 새잎이에요. 이게 새잎. 네, 이런 식으로 새잎인데 다 꽃이 달려가지고 현재 지금 수정이 된 상태예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물론 떨어진 이렇게 보시면 이 신초가 열려서 이렇게 꽃이 달려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들이 수정이 지금 돼가지고 열매들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신초 달려가지고 꽃망울이 되고 올라오고 또 이렇게 수정이 돼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들. 지금 근데 이러한 비율이 원래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꽃들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죠. 원래 지금 가지가 별로 안 보이는 이유는 이제 고추를 따시면서 이모들이 싹 가지를 위에 이 높이에 자는 똥광똥광 뿌려가지고 고추를 훑거든요. 그래서 고추가 지금 위에 있는 키는 지금 않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초가 자라면서 꽃들을 계속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수정을 벌들이 안 뺐잖아요. 저는 보시면 계속해서 꽃이 피고 막 신초 올라오면은 꽃이 피면서 계속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는 통에 지금 불가피하게 벌통을 싹 뺐습니다. 빼가지고 5번 밭에다가 싹 모아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고추를 다 땄는데도 다시 이렇게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기 신초가 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달렸잖아요. 지금 현재 너무 달리기도 해서 이거 그냥 아까 너무 많이 달려서 그만 보여드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보통의 이 철이면은 특히나 3중밖에 하지 않은 비닐리의 하우스에서 신초를 받아가지고 다시 꽃대를 열려서 수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그렇게 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초 자체가 자라더라도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이파리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온이 저녁과 아침으로는 차기 때문에 대신 낮에는 햇빛이 뜨게 되면은 어떤 기온의 온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확을 하려고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절지를 들어가도 이 밑둥을 다 잘라버리면 이제 이파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새순이 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호흡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 줄 때도 과하게 줘버리면은 그 고추나무가 싹 뿌리째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춥기 때문에 지금부터 절제를 해버리면 싹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를 안 하고 2월 중순 이후까지 이대로 놔두고 가는데 그 기간이 거의 지금 한 달 근 20일을 넘게끔 기간이죠. 충분히 한 번 더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게 이거를 키우자. 그래서 미생물을 한 번 더 주고 다시 그 다음에 거의 지금 만들어 놓은 액비 추가해가지고 친환경 자재상에서 3년 전에 사놓은 입상 그러한 비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액상 비료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한번 관주해서 그걸 한번 최종적으로 싹 밀어줘 가지고 한번 키워 가지고 한 번 더 수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두 가지 부분에서 드렸는데 무과온으로 겨울을 나서 물론 기온이 예년보다 춥지 않았다는 원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얼지 않고 지금 보일러 떼지 않고도 얼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신초가 계속 나면서 지금 고추에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서 열매들이 계속 맺히면서 다시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능한 이유는 토착 미생물에 대한 그 지속적인 어떤 관주로에서 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늘 밭에다가 토착 미생물들의 먹이온을 위해서 유기질 성분들의 어떤 것들을 풀이 됐던 잔사가 됐던 아니면 뭐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뭐 왕겨라든지 볏짚 이런 게 됐던 아니면 초생재배 해가지고 하는 뭐 수단그라스라든지 이런 거 초생재배해서 한다든지 바닥에 땅속에 제 하우스 땅속에 유기질온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나서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짧게는 3일 간격으로 한번 길게는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줘 왔기 때문에 풍부한 유기질의 먹이를 원 삼아서 미생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올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해요. 미생물들이 지금까지도 올 수 있는 근원이라고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미생물을 배양을 할 때 밖에 있는 이제 미생물 부엽토들은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많이 활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밭에다 늘 미생물을 중간에 만들어서 할 때는 제 땅을 파가지고 그 땅에서 파서 그거를 어떤 원종으로 삼아가지고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땅속에 투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배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배양이 된다는 것은 내 땅속에 미생물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온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온이 높은 상태가 되면 자담의 조영삼 대표께서도 굉장히 적절한 어떤 비유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온천을 가면 한겨울에 온천을 가더라도 몸을 담그고 있으면 추운 줄 모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미생물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 땅속에 지온이 올라갑니다. 저희들 탭이 만드실 때 보면 한 번씩 뒤집어 줄 때 보면은 뜨끈뜨끈하고 막 그런 열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다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발생되는 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들인데 마찬가지예요. 땅속에도 미생물의 먹이인 유기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따로 미생물을 새로 넣어주지 않아도 그러면서 증식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온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온천욕을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겨울이 와도 특별히 3주까지만 하고 특별히 다른 가온을 하지 않아도 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 신초를 받아내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날이 추우면 사실은 모든 뿌리 활동이 멈추는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이 땅 뿌리 쪽에는 기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뿌리들이 활동을 계속 하는데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초를 받아가지고 영양분을 계속 빨아 올리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초를 받아서 재수학할 수 있는 현상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가지 관점에서 내용을 다뤄봤고 신초를 받아가지고 재수학을 하는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담아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는데요. 차후로 또 신초 받아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밑둥 쳐가지고 가는 절지해서 가는 부분 그래서 같이 해서 공유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